그때는 바야흐로 약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아직 20대라서 그 모텔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20대 후반이긴 했었는데 그때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네. 저도 모텔 알바 이런 거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해본 건 처음이라서 궁금해서 약간 해봤던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모텔 알바가 일하는 건 생각보다 제가 이제 카운터에서만 일을 했어가지고 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했는데 그 단순함 속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게 약간 모텔 알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10년 전에 있었던 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모텔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거였고 그 약간 낡은 여관인지 옛날 모텔인지 이거를 약간 좀 대충이라 해야 되나? 외관이랑 어쨌든 뭐 도배라든가 이런 것만 이제 약간 가볍게 약간 개조하거나 그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그런 느낌의 모텔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최신 건물 같은데 실제 그 건물의 내구성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좀 옛날 건물인 그런 건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방음도 잘 안 되고 모텔이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 사항들도 많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음이 좀 안 되는 모텔이라서 예를 들어서 커플들만 이제 모텔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나 아빠랑 그리고 되게 어린 초등학생 자녀가 정말 잠만 자기 위해서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방음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객실에서 체크인을 하고 복도로 걸어가는 약간 그 복도에서 약간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니까 되게 학부모가 당황해하는 약간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모텔 약간 방음이 정말 안 되는 모텔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업무는 카운터에서 일단 손님이 오면은 대실이세요? 숙박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대실이면 이제 대실 가격을 안내해주고 객실 안내해주고 숙박이면 가격이랑 객실을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였고 일단 모텔에는 그런 캐셔나 카운터 알바 개념이 있고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청소하는 분들을 이제 메이드라고 하거든요. 메이드 분들이 보통 한 2분에서 한 3분 더 큰 뭐 모텔이면 더 많겠죠. 뭐 4분 5분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청소를 하는데 일단 손님이 예를 들어서 대실이나 숙박을 하고 나갔으면은 이제 그 객실에 청소가 들어가잖아요. 메이드 분들이. 그래서 메이드 분들이 청소가 다 되면은 청소가 다 끝났다는 표시를 하세요. 객실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카운터를 보다가도 청소가 위에 뭐 한 5개 정도 됐다 이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챙겨서 이제 객실 점검을 갑니다.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왜냐면 꼼꼼하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꼭 하나를 놓쳐가지고 뭐 어떤 분이 이제 뭐 쓰레기를 덜 치웠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물질을 눈에 보이게 막 띄어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잘 지워지지 않았거나 화장실 청소가 좀 덜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객실을 안내해줬다가 이제 손님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객실을 또 바꿔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객실 점검을 갑니다. 그래서 객실이 이제 잘 이제 청소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하면은 이제 객실이 다 청소가 돼 있구나 하고 내려와서 표시를 하고 이제 다른 손님이 왔을 때 그 객실을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청소를 다 하면은 청소가 다 됐다는 의미로 이제 객실의 문을 다 닫아놓진 않고 한 95%쯤 닫아놓는 그 표시가 있어요. 문이 살짝 꽉 닫혀있진 않고 그냥 약간 문 끝에 살짝 닿아있는 그러니까 거의 닫혀있는 상태로 딱 살짝 열어놓는 그런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객실을 문을 바로바로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제 어느 날 한 커플이 와가지고 이제 대시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금액을 받고 이제 객실 안내를 해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다른 손님들도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뭐 손님들 받고 저는 뭐 이제 핸드폰 하고 이러다가 이제 위에 막 객실이 청소가 여러 개 됐다는 그 약간 청소됐다는 그런 내려와서 말씀해 주시길래 이제 객실 점검을 하려고 위로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한 표식처럼 이제 문이 살짝 열려 있으니까 아주 살짝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객실 점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객실 점검을 여러 개 하다가 마지막 방이 하나 남았을 때 객실 점검 안 된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뚜벅뚜벅 들어가죠. 저는 핸드폰 보고 이제 들어가다가 문을 열고 이제 침대가 보이는 방 안까지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손님이 있었던 거예요. 예, 완전 대참사죠. 네. 손님이 있었던 것까지도 뭐 괜찮을 수 있는데 한창 분위기가 뜨거운 그런 상황일 때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예, 아주 한창인 분위기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었죠. 이제 완전 와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돼서 머리가 하얘지면서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정확히 너무 머리가 백시장이 되고 머리가 하얘진다는 걸 그때 처음 겪어봤어요. 살면서 약간 극도의 당황하고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 예. 그래서 일단 저는 급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급하게 문 닫고 내려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내가 왜 저 방을 왜 들어갔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방마다 카메라마다 이제 복도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객실마다 이런 상태 표시 체크 약간 모니터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안에 누가 있는지 볼 수는 없지만 문이 닫혀 있는지 안 닫혀 있는지 그리고 열감지 센서가 있어서 안에 생체 동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등 표시가 있는데 그 객실이 마침 그 문 닫힘과 안 닫힘의 센서랑 그 사람 있음 없음 표시의 그 센서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객실 점검 가기 전에 딱 방에 5개 정도가 딱 5개가 이제 문 안 닫힘으로 되어 있고 열감지 센서도 이제 없어서 생체 동물 사람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갔던 건데 그 객실이 이제 그 센서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이 왜 살짝 열려 있었냐면은 하필 또 그 손님이 이제 급한 분들은 이제 문을 딱 닫으면 띠리리리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급하게 들어갔나 봐요. 문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문이 살짝 열려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하필 또 그 센서가 고장난 방이. 그래서 이거는 내 실수가 맞긴 한데 그리고 내가 이제 왜 들어갈 때 그 손님들 신발도 못 봤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신발도 그 약간 문칸 주위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큰일 났다. 이제 왜냐면은 알바나 뭐 회사에서 일할 때 실수하면은 그 대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 뭐 내규나 지침이나 방침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방침도 당연히 없고 이런 일을 사장님도 겪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문을 확 벌컥 열고 들어간. 그러니까 사장님도 안 계시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상황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막 이제 엄청나게 내려와서 막 쏘아 붙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카메라 그 카운터에 들어가면 이제 복도 카메라 CCTV가 보이거든요. 손님들이 이제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것들. 그 객실이 아마 3층인가 그랬었는데 이 3층 CCTV 끝방이었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그 들어갔던 분이 들어간 지도 보니까 시간으로 체크해보니까 30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20분 뒤에 짐을 다 챙겨서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에. 네.
그러면서 카메라 복도 끝 방이었으니까 이제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들의 표정도 보이는 거예요. 완전 약간 썩어 있는 표정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제 커플 2명이 나란히 카운터에 서서 저를 이제 쏘아보면서 와 뭐라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손님이 있는 방을 문을 따고 들어오시냐고,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이러는데, 근데 좀 오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문 따고 들어간 줄 약간 마스터키 이런 걸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걸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 정말 죄송하고, 일단 이게 저도 청소 이 객실 점검을 할 때 뭐 오류가 발생해서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 이거를 제가 마스터키로 열고 강제로 들어간 게 아니다. 이거를 CCTV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저희가 객실 점검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러해서 이렇게 문을 열게 되었고, 제가 어쨌든 이것도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그래서 선수를 쳤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나 나오면은 저는 이제 그때 돈도 없었을 때였고 거의 많이 돈도 진짜 없던 때였고, 이제 막 본사에다가 이제 아니 본사가 아니라 그 사장님이나 이런 주인분한테 컴플레인을 넣겠다, 너를 자르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니까 약간 그럼 대실 금액에 제가 2배 금액을 제가 개인 사비로 환불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선수를 쳤어요. 안 그러면은 더 큰 선대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제가 이것도 개인 돈인데 제가 이거 어떻게 배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사장님한테 어떻게 알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정말 굽신굽신 거리면서 사과를 드리는데도 여성분들이 막 화가 안 풀린 것 같더라고요. 남자분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알죠? 둘 다 화나긴 했는데 남자분은 그냥 아예 그런가 보다, 문 열고 들어온 건 아니네, 약간 납득하고 그냥 실수를 넘어가려는 분위기였는데, 약간 그런 거 알죠? 옆에 여자친구가 이제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고 엄청 열받아 있으면 남자가 이제 아무래도 자기 여자친구니까 여자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사과를 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계속 여자분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죄송하다 이러면서 빨리 저 남자친구분이 설득해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 막 들면서 그래가지고 한창을 그렇게 죄송하다 하고 금액을 이렇게 드리고, 다행히 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이거 나중에 무료 이런 대실권 이거를 저희가 현금은 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를 추가로 더 드리겠다 해가지고 그거까지 드려서 사과를 한 2-30번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된 거죠. 대부분 저는 약간 최고의 약간 그래도 사과와 진정성과 이런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대실 비용이 한 25,000원 평일 기준이었으니까 제가 현금으로 5만원 드리고, 대실 그 무료 이용권도 추가로 드렸을 때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드려도 이런 일이 있었던 곳에 다시 올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제 수중에 돈이 조금 더 있었지만 이걸로 이렇게 저는 말을 한 거죠. 약간 저도 돈이 너무 없었던 시절이라서 이 막 몇십만 원 나가는 거를 상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돌아가고 그분들은 더 이상 저희 모텔에 오지 않았다. 네, 다행인 거는 이제 그분들이 사장님 이런 연락처 이런 거 따로 안 물어봤고 이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컴플레인이 아니라 좋은 손님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잘 해결이 된 거니까. 네. 나 같아도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냥 금액 객실 비용만 딸랑 환불해주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화가 나겠죠. 엄청나게. 네. 아주 최소한의 피해 보상은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그때 이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왔잖아요. 이제 카운터로 내려와서 이제 카운터에서 복도 CCTV를 보면서
이제 그분들이 조만간 나올 거 아니에요. 설마 계속 있겠어요 그 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진짜 막 심장박동이 미친듯이 뛰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도대체 나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해야 될까? 어떤 보상을 말해야 될까? 이걸 진짜 내려오는 문이 열리는 20분 동안 진짜 한 1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막 진땀이 막 나고. 저도 약간 일할 때 실수 안 하고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데 제가 또 그런 실수를 막상 엄청 대형 사고를 쳤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게 막 손이 발발발 떨리면서 와 어떡하지 이랬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사과를 받아 주셔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텔 알바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모텔 알바 되게 뭔가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좀 현대식 건물이나 최근에 얼마 지어진 지 안 된 모텔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당연히 좋죠. 시설도 좋고 고장 이슈도 없고 이러는데 약간 낙후된 시설의 이런 모텔이거나 그거를 그냥 겉에만 리모델링한 이런 거는 시설이 좀 노후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일은 단순한데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그 컴플레인이 너무 세가지고 막 그런 거죠. 뭐 바퀴벌레 엄청 큰 게 나왔다던가 갑자기 뭐 창문으로 들어오거나 했겠죠. 배관 타고 들어갔거나 그러면 그것도 막 잡으러 들어가야 되고 잡으려는데 너무 커서 막 나도 당황스러운 약간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온수가 냉난방이 끊긴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온수가 끊기는 경우 근데 이게 한겨울에 온수가 망가졌는데 하필 그것도 밤 시간이 아니고 그 퇴실 시간 있잖아. 아침 11시 아침에 끊긴 거야. 그때 이제 컴플레인 전화가 이제 그러면 이제 한 객실로 카운터로 한 30통의 전화가 오거든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어떻게 씻냐? 솔직히 한겨울에 찬물로 못 씻잖아요, 절대. 무조건 감기인데 씻으면 무조건 감기 걸리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데. 그러면 나는 시설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시설팀은 부른다 쳐도 오는데 몇 시간이 걸릴 거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저는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 사장님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죄송하다 하고 뭐 목욕비나 이런 거 해가지고 뭐 5,000원씩 드려라 나간 손님들 다 그렇게 말해라 이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누가 그걸 5,000원 받고 참아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안 씻고 나가서 근처에 찜질방으로 가서 또 다시 씻어야 되고 이게 비용으로 환산해도 한 최소한 몇만 원씩 내야 되는데 솔직히 몇만 원씩은 다 못 주잖아요. 숙박 비용이 애초에 막 4만 원 이런데 어떻게 뭐 50개 전체 객실에 뭐 4만 원씩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죠. 네가 알아서 잘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미치는 거예요 완전. 그러면서 선생님 죄송한데 좀만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는데 다행히 어떤 날은 12시쯤부터 온수가 갑자기 나와서 퇴실 연장해주고 좀 잘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약간 지옥이죠. 전화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나 지금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러면은 와 진짜 난감해요. 방법도 없고 대처 방법도 없고 내가 뜨거운 물 데펴서 다 공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모텔이나 호텔에서 이런 카운터 알바를 할 계획이나 궁금해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호텔이나 모텔로 가시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시설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일하면은 물론 잘 관리된 것은 괜찮은데 뭐 운도 있겠죠 솔직히.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사장님이 좀 방치하는, 생각보다 관리 안 하는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빡셉니다. 컴플레인 대처가 안 돼요. 저도 나름 임기응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와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전화 30통 받으면 멘탈이 나가요 그냥. 와서 해결하라 그러고 막. 그리고 막 가끔씩 막 엽기적인 손님들도 있어가지고 막 화장실에 막 젓가락 같은 거 막 버리는 손님들도 있고 그거 또 변기 막히면 막 뚫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막. 근데 그것도 빨리 돌려서 객실 회전시켜야 되니까 또 막 빨리 해야 되고 막 대대적으로 뭐 에어컨 청소할 때도 엄청 좀 빡세게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좀 그래도 편한 알바지만 이게 좀
안 좋은 시설이면서 관리가 좀 덜 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알바하기 되게 힘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스토리를 듣고 그쪽에서 일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그 알바를 하면서 막 별의별 손님들의 유형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 언급해드릴 순 없지만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제가 앞에 메인으로 말씀드렸던 썰은 정말 약간 그 카운터에서 그 손님들이 언제 내려올지 카메라를, 복도 CCTV 카메라를 지켜보는 약간 제 심정이 정말 인생 최대 위기라고 느꼈어요. 약간 이건 뭐 진짜 약간 말문이 막힌다고 해야 되죠. 약간 진짜 머리가 하얘지는,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서 약간 썰을 풀어봤습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알바 경험이 이제 모텔 알바 말고도 정말 저는 20살 때부터 취업하기 전까지 알바를 거의 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종류별로 따지면 정말 한 30개? 20개, 30개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종류별로.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알바하면서 있었던 약간 에피소드나 썰 같은 게 기억이 나면은 한 번 더 그 주제를 갖고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막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을 많이 해봤어가지고 기억나는 게, 지금 대충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면 뭐 방송국에서 엑스트라 알바도 해봤었고, 막 그 성인 게임장, 약간 불법과 합법 사이의 그런 약간 불법인가 합법인가 모르는 약간 그런 뭐 나도 잘 모르는 약간 그런 성인 게임장 뭐 이런 데서 해봤었고 일을. 그리고 막 기관에서도 일해봤었고, 뭐 편의점, PC방, 노래방, 당구장 뭐 이런 데서 다 해봤었고 알바를. 그래서 기억나는 즐거웠던 기억이나 충격적인 것들, 뭔가 도파민이 생길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생기면 다시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경험편 1편은 끝이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